안녕하세요. 포스트입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많은 서적들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또한 이제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생각을 많이 했고 또한 공부도 많이 하면서 무엇이 스토리텔링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무엇이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채널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 부분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찾아가는 거, 그리고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변화라는 것은 주인공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A라는 부분과 어떤 B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A라는 처음 시작에서 B라는 이 끝으로 갈 때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A라는 것은 사실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극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인물이 되겠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한 명으로 정해지지 않는 다큐멘터리도 있기 때문에 A가 인물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A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A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A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B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큐멘터리는 시간상 이게 긴 시간 동안 촬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촬영이 될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A라는 것이 B라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큐멘터리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의 공식적인 어떤 틀이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다큐멘터리에서 A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A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볼 때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왜 A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A가 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왜 A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B라는 것으로 옮겨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B라는 것으로 변화돼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어떤 시간적 순서가 있겠지만 그 시간이 때로는 엇갈릴 수도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A에서 B로 가는 이 변화의 어떤 시간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간중간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그 변화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변화의 포인트들을 잘 찍고 연결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어떤 큰 중요한 맥이 아닌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건상 계속적으로 촬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가능한 제가 촬영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하나는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주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리는 것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다큐멘터리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출생 확인증이라는 것을 놓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A는 무엇이냐? 그러면 출생 등록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아동은 출생 등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출생 등록이 안 됩니다. 모든 아동은 당연히 병원에서 낳고 당연히 가날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 등록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근데 아닙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내국인과 외국인입니다. 일단 내국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출생 등록을 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 부모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결혼하지 않은 어떤 혼외 자녀의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녀가 출생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부여해 주지만 그걸 가지고 그 관할 구청에 가서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부모가 직접 출생 신고를 기록해서 냈을 때만이 국가에서 출생 신고를 받는 그런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이는 출생 등록이 안 될 수 있는 지금 우리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결국은 부모가 출생 등록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의 케이스들이 아이들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원래 해당 대사관에서 출생 등록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외국인 부모가 해당 대사관에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당 대사관에 가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아이가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잡히고 있지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지금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지금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가 찍는 다큐멘터리는 이 출생 등록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출생 확인증을 시흥시 조례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이야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생 확인증이 과연 이 조례로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 안 된다 해서 된다로 가는 그 과정의 변화를 사실 지금 찍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법, 그리고 국적법,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뭐 여러 가지 또 민법 이런 법들의 어떤 조항 속에서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나마 이제 조례 차원에서 시장의 어떤 지방장치의 어떠한 책임하에 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나 어떤 검사의 임의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조항과 그 조항들이 어떻게 엮여서 사실 조례 운동으로 발전이 됐고 그 조례 운동을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분들과 또 많은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고 그 조례 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것들을 이제 쭉 찍어 나가는 건데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올 12월까지 촬영해야 되는데 지금 11월 달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상 촬영을 못하고 있고 아마 12월까지 촬영을 해서 마무리를 1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매일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촬영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는 거죠. 그냥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찍는 스케치다 라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떠한 그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중심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초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변화에선 되게 변화라는 것은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조례운동을 참여한 사람들의 마인드의 변화, 조례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의 마인드의 변화, 그 조례운동을 듣고 또 변화되는 사람들, 그 조례운동을 듣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 이 다양한 변화들을 그려내는 것이 제가 스토리텔링을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겠죠. 그 변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을 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감정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이 변화에 대한 어떤 디테일을 설명해 주기도 해야 되고 또한 표현을 하기도 해야 되고
또 이것들을 구성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B라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A에서 B로 가는 그 과정을 크게 이해시킬 수 있고 어떠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의 가장 지금까지 생각하는 가장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포인트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은 바로 변화인데요. 이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촬영장에 나갔을 때도 사실 다양한 장면이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이야기 흐름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찍어야 하는지를 늘 끊임없이 그 중심에 놓고 고민하고 카메라와 앵글과 빛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라는 큰 기승전결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기승전결 속에서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연출을 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승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결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변화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그 변화의 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많은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변화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해서 어떤 그림으로 또 어떠한 오디오로 또 어떤 구성으로 보여질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에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면서 소통하고 또한 저 또한 이렇게 저 자신을 찍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스스로를 찍고 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는 다큐멘터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늘 이야기를 함께 소통하시고 들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